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알테오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알테오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뭐 관세액이 나왔고, 오늘은 뭐 2차전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제와는 좀 다르게 약세 흐름을 보였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엄청 강했냐? 그건 아닙니다만, 뭐 2차전지 하락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관세도 얘기도 끝이 났고, 또 미장도 또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뭐 이유 없이 막 하루 왼종일 막 엄청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꾸준히 어떠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이치 상표 1분기 다이치 상표의 실적 발표 자료를 어떻게 보면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이 됐죠. 알테오젠 측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알테오젠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아주사 제형으로의 전환이 임상적으로 본격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결국 뭐다? 투여 방식의 변화가 환자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정맥주사는 사실 뭐 병원 방문해야 되고, 그죠? 투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맥 확보가 어려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피아주사는 간편하고 외래 기반 치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만족도도 높죠. 네. 이번 임상은 재발성 및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상에서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용량 상향 단계예요. 여러 용량을 소수의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부작용 없이 투여 가능한 최적의 용량을 찾는 과정, 즉 전문 용어로 RD입니다. 확장 권장 용량을 찾는 과정이고, 이후에 확장 권장 용량이 결정되면 두 번째 단계인 확장 시험으로 넘어가요. 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용량을 더 많은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현재 총 76명의 환자가 이 임상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주요 평가 항목은 안정성과 약동학입니다. 이 피아주사 제형은 기존 정맥주사 대비해가지고 투약 편의성은 물론 시스템 비용 절감이라든지 치료 수능도 향상 측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고요. 일상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임상, 즉 허가를 위한 3상에 바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2는 이미 여러 적응증에서 효과를 입증해온 ADC 치료제죠. 이번 피아주사 제형의 개발은 기존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투여 방식까지 개선된 차세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제형 전환이 상용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 내의 패러다임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 그런가? 일단 다이치 상표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ADC 에너2는 이미 유방암, 위암, 폐암 등 고형암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핵심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제로 권고될 정도로 임상적 가치가 뭐예요? 입증이 된 약물이에요. 이러한 에너2가 이제는 피아주사 제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제형 변경이 아니라 당연히 실제 치료 환경, 환자 경험,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C처럼 구조가 복잡한 고분자 항암제의 경우에는 피아주사로의 전환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2가 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신뢰도랑 치료 전략의 혁신성을 동시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여 방식만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이 접근은 의료진의 처방 편의성은 물론이고 병원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환자의 치료 수능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에너2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은 약물 하나의 제형 변경을 넘어서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생존하고 부각받는 거는 플랫폼적인 측면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실제로.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외에 플랫폼 기업들이 확실히 기술 수출도 잘 해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전고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반등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주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추세를 태워줄지 아니면 전고점과 20일 사이 맞물리는 곳에서 반등을 만들어 줄지만 가격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체크하시면 되시고 꾸준히 알테오젠 있는 내용 말고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넣어 두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있습니다. 꼭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